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7강이고요. 27강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2차 동학농민운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1차 가보개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판서로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날 때 동시간대 총 3개의 사건이 같이 맞물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일본이요,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나서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하게끔 시켰던 게 바로 시험에는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리고 이런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일본을 덜어내자라면서 반예세 성격으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요, 3개 사건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청일전쟁을 치르고 있고 2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있고 우리에게 시켜서 1차 가보개혁을 시킨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교정청을 없애고 궁극기무처라는 관청을 만든 후에 지금 가보개혁을 실행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1차 가보개혁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재밌는 거는, 그래요, 또 항상 저만 재밌겠죠. 재밌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흥성대원군이 개혁의 전면에 나서요. 선생님, 맞습니다. 무슨 불사신 같죠. 처음 등장했을 때가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10년,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했을 때가 이모군란 때 잠깐 재집권, 그리고 세 번째가 1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일본이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리고 실제로 또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의 오른팔 김홍집 아저씨입니다. 맞아요. 2차 수신사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던. 그런데 흥성대원군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비주얼 담당이에요. 노래고 춤이고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잘생긴 얼굴 하나로 밀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주도하는 가보개혁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일본? 뭐지? 안 해. 그런데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내세워서 마치 흥성대원군이 하는 것처럼 쓱 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궁극기무처에서 그냥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가보개혁은 또 재밌는 게 일본에 의해서 교과서에는 우리가 타율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일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했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바빠요. 지금 청일전쟁 중이고요. 2차 동학농민운동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라고 시켜놓고 자기들이 꼼꼼하게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일본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했다라는 게 바로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러면 이 1차 가보개혁은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고종과 명성황후를 비롯한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집권 세력 온건개화파가 주도해서 하는 게 1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이 1차 가보개혁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앞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개화파, 그리고 여기 앞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었던 그런 개혁의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요. 역사상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개혁을 못해요.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잖아요. 센스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있었던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내용이나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주장했던 패정개혁안, 요런 개혁의 내용들이 만약에 1차 가보개혁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나라 전체가 뒤집힐 수가 있다. 나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영합니다. 그게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서 1차 가보개혁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급진개화파 둘 다 주장했던 내용이죠. 드디어 이제서야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드디어 신분이 같아지는 거예요. 슈퍼 오리지널 농민, 드디어 양반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했다는 거는 1+1이에요. 신분제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과거제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제는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차 가보개혁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애들이 주장했었던 우리 과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혼을 하는 거, 이런 거 좀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보통 쉽게 나오면요, 제시문에 궁극기무처에서 막 개혁을 시행하고 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좀 다르게 나오면 이번에는 개혁의 내용들,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정리해 드릴 건데 이거 일단 제시문에 던져놓고 분명히 신분제 폐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놓고 다음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이거 외에 또 어떤 개혁들이 있냐면요,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호,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is king, 왕이 이렇게 있었으면 왕 아래에 원래 의정부가 있었고 그 밑에 행정실무로 옮기는 육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뭘 만드냐? 새롭게 국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요. 요거는 국내부의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왕이, 조선시대 때는 왕이 똥을 못 싸는 것도 국가 정치입니다. 왕의 모든 일이 이꼬르 국가 정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이 변비다, 난리가 납니다. 전하, 최근 며칠 동안 응아를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건 국가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국내부 일이다. 알아서 해! 라면서 국내부라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왕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육조 대신에 이름을 바꿔요. 팔아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행정체제를 바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까지만 잡으시면 사실 아까 했던 패턴대로 1차 가보개혁은 틀림없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PPT로 가볼게요. 1차 가보개혁은 여기 보시면 일본의 요구로 교정청이 폐지되고 요거 궁극기무처가 주도했다라는 거고, 김홍집과 고종의 오른팔, 흥성대원군, 그리고 나서 온건개화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게 되면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빠졌지만 뭐 동학농민운동가, 그 다음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개화파의 개혁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개국기년, 그 다음에 국내부 설치, 육조를 팔아문, 과거제 폐지, 원플원, 신분제 폐지, 그리고 국가재정의 일원화. 이거 기억나세요? 갑신정변 때 호조를 통해서, 호조라는 기구를 통해서 모든 세금을 여기서만 담당한다고 했는데 3일 천하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탁지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돈 관리를 다 일괄적으로 해버립니다. 도량령 통일, 요거는 세도 정치기 때 삼정해물 내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거 잡기 위해서 도량령, 뭐 자라든지 무게 측량하는 걸 딱 통일시키는 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돈으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 받으려면 돈이 변동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은을 찍어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원플원인데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여기 과부의 재가 허용, 요거도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차 가보개혁에. 그리고 나서 1차 가보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개국기년 힌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다 없앴대요. 요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여기 가보재원 있죠. 요걸 통해서 아하, 요거 1차 가보개혁 물어보고 있구나.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2차 가보개혁입니다.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1차 가보개혁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터지고 있는 거였고, 2차 가보개혁은요, 계속 같은 해예요. 같은 해인데 달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습니다. 일본이 승기를 잡고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숨통이 좀 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가보개혁 잘하고 있나 이렇게 쓱 봤더니 이런 젠장, 정말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갈아엎고 다시 해. 다시 하라고 시킨 게 바로 뭐냐면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사실 아시면 돼요. 일단 2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아저씨는 이제 흥성대원군은 버려졌고요. 여전히 김홍집 아찌가 나섭니다. 김홍집은 고종의 오른팔이자 왜 자꾸 등장을 하냐? 개화파 1세대예요. 원로입니다. 원로. 처음으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고 또 사절단으로 가기도 했었고 개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박영효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
김옥균과 함께 갑심장면을 일으켰던 아저씨가 박영로예요.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일본이 박영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요. 왜? 박영로는 친일이잖아요. 친일. 우리가 아는 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을 롤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영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본의 스타일대로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영로를 이렇게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독립서고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나오는 거. 널리 홍홍홍홍홍홍홍홍 규범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14가지 홍범 14조라는 거를 반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최근의 헌법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의 근대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 조선은 이렇게 살 거예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홍범 14조다라는 거. 그리고요. 하나 더 잡자라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반포를 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는 딱 봐도 뭐예요, 여러분들? 교육과 관련된 거죠. 이거를 딱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학교를 만들자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학교를 만들 거예요. 신식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를 만들 때 먼저 선생님부터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범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중학교를 만들 건데 만들 때 학생은 몇 명을 뽑고 교재는 뭘 쓰고 시험은 뭘 쓰고 이런 걸 짜는 게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이거를 반포하고 난 이후에 한성 사범학교, 중학교, 소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면 단독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2차 가보 개혁이다라는 것도 요렇게 아셔야 되지만 단독으로 나오면 제시문에 갑자기 사범학교가 만들어진대요. 소학교, 중학교 만들어진대요. 다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배경,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교육 입국 조서 찾으면 정답, 교육 입국 조서 반포의 내용을 알아본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요. 흥성대원군 퇴진했고 중요한 거 이거. 군국기무처를 다 없애버려요. 다 날려버리고 새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에서 군국기무처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1차 가보개혁 때만 군국기무처가 존재했었고 여기서만 어떻게 모든 개혁을 해냈었잖아요. 다. 그래서 2차 때 큰 차이점은 이게 사라진다라는 거고 김홍지, 박영효의 영림내각 둘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박영효가 실제로 주도했던 거고요. 홍범 14조 반포.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의정부가 있죠. 요건 아까 정리했던 거 연장선상인데 2차 가보 개혁 때는 좀 더 지방까지 촘촘하게 일본이 관리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 왕이 있었고 의정부가 있었잖아요. 의정부에 그 다음에 여기에 국내부가 있었죠. 이거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의정부 대신에 지금 내각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6조가 있었잖아요. 이 6조를 아까 8아문으로 바꿨잖아요. 이 8아문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7부로 2차 가보개혁 때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8도로 나눴잖아요. 예전부터. 8도 밑에 부목군현 있었잖아요. 그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 현 이렇게 썼는데 이 8도를 23부로 나눠요. 지방을 더 잘게 쪼개는 거죠. 그리고 부목군현 이거를 싹 다 군으로 통일시킵니다.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에요. 요거는 심화의 심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PPT로 가서요. 그런 내용이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소 설치는 뭐냐면 사또가 춘향아 술 한잔 따라 보러 가라. 실사옵니다. 당장 쟤를 하옥해라. 감옥에 넣어라. 재판권 지니고 있었잖아요.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재판소를 만들어서 지방 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중요하죠. 근대 교육의 제도를 마련이고 한성 사법이 아니고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간제 등 이런 것들을 세팅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홍범 14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짐은 정부의 면에서 널리 학교를 세우고 샤랑샤랑 꿀랑공덕같이 맞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3차 을미개혁입니다. 여기도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 1차 가보개혁.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2차 가보개혁. 여기는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예 이제 청일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약을 체결해요. 여기서부터는 순서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서 흐름으로 갔을 때 일본이 이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전쟁에서 패했던 청나라가 일본까지 와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둘이 싸운 게 왜 싸웠어요? 한반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싸운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싸운 이유는. 그러면 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잖아요. 일본이 뭐라고 할까요? 야, 청나라야, 너 졌잖아. 조선의 손 떼! 손 떼야죠.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을 독점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일본이요, 청나라로부터 뭘 가져가냐? 타이완을 가져가요. 대만입니다, 대만.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대만이에요. 대만이 우리보다 더 빨리 식민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이 뭘 가져가냐? 여기에 있었던 라오뚱반도. 라오뚱반도를 일본이 어흥 가져가요.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반응을 하냐? 두 번째. 바로 따라다란 딴딴딴딴 따라단 누가 반응을 하냐? 러시아가 반응을 합니다. 러시아가요? 파티 분위기에 빠진 일본. 일본은 왜 파티 분위기일까요? 땅도 가져갔지만 임진왜란의 복수를 100년 만에 했어요. 당장 10년 전에 그 갑심정변에 겪었던 그 개구력 10년 만에 복수를 완전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파티 분위기에 빠질 때 러시아 오빠가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을 끌고 와요. 일본아, 많이 묻다 아이가. 타이완, 대만은 그래도 라오뚱반도는 아니지. 이거마저 뺏어가는 건 아니다. 돌려줘라, 돌려줘라, 돌려줘라. 이게 바로 세 나라가 간섭한다라는 삼국 간섭입니다. 이걸 겪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왜? 러시아와 1대1로 맞짱을 붙을 때는 진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반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프랑스, 독일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100% 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먹었던 라오뚱반도를 다시 중국에게 돌려줍니다. 다 토해버려요. 보세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개구력이에요. 러시아에게 당한 개구력입니다. 근데 일본이 정말 싫긴 하는데 일본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긴 해요. 이때 당한 굴욕을 또 정확하게 10년 후에 복수를 해요.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10년 후에 1904년에 터지는 게 바로 러일 전쟁이에요. 이때 승리를 거뒀던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엄청나게 배상금을 받아요. 그 받은 배상금을 고스란히 다 국방비에 쏟아붓습니다. 받은 배상금의 한 60% 70% 쏟아부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러시아를 잡아뜨립니다. 일단 삼국 간섭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앞에서 계속 등장을 했던 그래요. 바로 민씨, 명성황후가 되겠습니다. 명성황후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무슨 충격? 항상 우리의 오빠 누굽니까? 도와줘요 오빠, 도와줘요 오빠. 항상 청나라에게 할품이를 요청했는데 청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새로운 기댈 오빠가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누굴까요? 러시아 오빠인 거예요. 어머나, 너무나 멋있다. 블루 아이 러시아 오빠. 러시아 오빠가 화를 내니까 일본이 찍소리 못하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칠러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 일본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겠죠. 왜? 고생해서 청나라 덜어내고 이제 한반도 먹으려고 하는데 명성황후는 지금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자 일본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엄청난 무리수를 집어던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름다울 미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울 미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을미사변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고종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왜? 심증 100%예요. 일본이 죽인 거 100%입니다. 근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들로 치면은 수업이 끝났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이렇게 갔어. 집에 가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려고 딱 봤는데 사람 다리를 던지고 있어. 사람 팔을 던지고 있어. 뭐지? 신고를 했어요. 삐뽀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웬열 아무것도 발견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어떻게 경찰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에 학교든 회사든 출근하고 나오는데 옆집 아저씨가 또 화분에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 옆집 총각. 어머, 출근하나 봐요? 어머, 학교 가나 봐요? 잘 갔다 와요.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있어요. 행복해요? 미쳐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일본은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다시 주도권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하는 개혁이 뭐냐면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개혁. 바로 을미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3차 가보개혁이에요. 3차 가보개혁. 똑같은 말로. 그러면 3차 가보개혁은 또 김홍집 아저씨가 주도를 해요. 개화파 1세대라니까요. 또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을미개혁은 사실 정확하게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먼저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입니다. 어떤 빨? 머리빨이에요. 요런 거. 자, 이런 머리빨. 자, 머리빨입니다. 이거를 다 자르라는 뭘 시행하냐?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이때 단발령이 시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BTS, 엑소 또는 뭐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런 아이돌 멤버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단체로 전부 다 전원 원형 탈모가 와버린 거예요. 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기 폭망입니다. 그룹 해체까지 갈지도 몰라요. 남자는 무슨 빨? 머리빨. 여자도 무슨 빨? 머리빨. 다 머리빨입니다. 자, 아름다운 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어떻게? 머리빨. 단발령이 을미개혁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을 손대기 위해서 이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이때 최익현 선생님이 또 등장을 해서요. 흥성대원군 네 아들 나이 찼다 하야해 상소를 올렸던 최익현 아저씨.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외놈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외양일치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때 또 단발령 때 또 도끼를 들고 가세요. 전하, 어떻게 성리학의 사회에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이 머리털을 자를 바에 이걸로 제 목을 치십시오. 최익현 아저씨가 또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게 단발령 을미개혁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돼요. 태양력이 이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와 나오는 속도가 좀 달라요. 남자는 그냥 빛의 속도로 나갑니다. 여학생들은 약간 버펄링이 걸려요. 왜? 햇볕을 피해야 됩니다. 주근깨가 생기거든요. 가부키 분장처럼 엄청나게 화장을 짙게 합니다. 비비크림을 선크림을 엄청 바르죠. 무슨 말이냐? 암기법이에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을미개혁 때 태양력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그거예요. 양력, 음력 할 때 그거예요. 전 세계의 날짜에 우리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뜬금없이 이 시기 때 11월 20 며칠에 갑자기 그때부터 1월 1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해에 12월 달에 내 생일이거나 우리 집안에 제사가 있었다. 못하게 된 거예요. 왜? 12월이 사라졌잖아요. 성리학의 사회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뭐 음력설, 양력설 생일 따로 하잖아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3차 가보개혁 때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 태양을 피하게 태양력. 이거 외에 기타 등등으로 개국기념 대신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자기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뭐 진이 되니 뭐 이런 군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갑신장면 때 불탔던 우편사무가 재개됐던 게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3차 가보개혁은 어떻게 나오냐? 단발령 던져놓고 타이틀 제목 을미개혁 또는 단발령 나오면 태양을 찾으면 되고요. 또는 1차, 2차, 3차 다 나와요. 개혁 내용이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큰 아우르는 타이틀 제목 1차, 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찾으면 정답.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의병이 들고 일어나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미 3당 콤보입니다. 을미사변. 감히 일본 니들이 우리 조선의 국모를 죽여? 에라이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 조상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 에라이. 이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또 의병이 일어나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을미의병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항상 정답이나 제시문에 배경이 들어가요. 을미의병의 첫 번째 배경이 뭐예요? 이거죠. 을미사변이 배경이 되었다. 두 번째 배경이 뭐예요? 을미개혁안의 단발령이 두 번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병을 주도했던 아저씨가 대표적인 의병장이 유인석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이 의병이 총 의병을 3번을 배우는데 첫 번째 의병이에요. 의병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소소해요, 소소해.
그냥 반 한 정도 클래스가 일본 건물 불지르고 나이스 나이스 요 정도 레벨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미의병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또 고종은 어떻게 되냐? 고종 임금은요. 이렇게 을미사변, 을미개혁이 일어났고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을미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을미의병이 터진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니까요. 물증이 없어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것. 런!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 여기가 3단 콤보라면 5번째 마지막.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거를 우리는 아간 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파토내버리고 아간,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의병들에게. 야, 의병들아, 너무나 고마워. 근데 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들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와이프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나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갔어. 서울에 있는 러시아 외교 대사관 도망갔죠. 그래서 어떻게? 러시아가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시켰던 을미개혁 다 올 스톱이 났어. 이제 단발령 머리털 자르는 거 안 해도 돼. 니들 고생했어. 해산해. 아! 그리고 해산해버려요. 그리고 끝나는 게 을미의병입니다. 그러면 을미의병은 하나 더 잡자라면 누구에 의해서? 고종 임금의 해산 권고 조칙. 해산을 권고합니다. 해산 권고 조칙에 의해서 의병이 해산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을미의병을 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명성황후가 죽었대요. 거기에 의병이 들고 일어났대요. 밑줄 긋습니다.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발령이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는 머리털을 자른대요. 거기에 분노해서 의병이 들고 일어났대요. 정답은 을미사변이 계격이 되었다. 찾으면 정답. 또는 고종의 권고 해산 조칙으로 해산하였다. 찾으면 정답. 심화는 간혹 가다가 유인석 이름이 정답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라는 거고, 그래서 을미의병에 대한 내용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요거 흐름을 물어봐요. 어떻게?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이 나와요. 또는 삼국간선 내용이 나와요.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후에. 이거 이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을미개혁이 시행되었다. 또는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정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동시간대 같이 맞물리고 어렵게 나오면은 삼국간섭 가, 나를 아간파천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 3단 콤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을미개혁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고요. 그리고 삼국간섭으로 라오뚱반도를 뱉어냅니다. 그걸 봤던 고종 민씨 칠러 정책. 그러자 무리수를 던지죠.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 주도권을 틀어지고요. 그리고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건양 연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 군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편 사무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이미 사범학교는 먼저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단발령, 태양령. 그러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뭐 때문에? 단발령과 앞에 봤던 을미사변. 그러면서 아간파천으로 모든 게 스톱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단발령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을미의병은 유인석 이름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고 심하니까 요거 두 개 배경. 그리고 충주성을 점령했던 유인석 부대. 그리고 고종의 해산 조칙 권고해산으로 해체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사람은 뒤에 등장하는 의병에 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활빈당이라는 조직에 합류를 했는데 요거는 따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 성과는 뭐 일본에 의해서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위로부터 했던 개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1차 가보 개혁 때는 요거 두 개를 반영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갑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얘기를 하고 끝낼 건데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봤냐면 아간파천까지 갔어요. 그리고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인데 중요한 거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동시간대에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입니다. 자, 아간파천이 뭡니까? 명성황후 자기 와이프가 죽임을 당하지 어떻게? 너무나 무서운 고종.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대사관을 도망갑니다. 여기가 만약에 시험에 굳이 단독으로 내겠다.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가장 많이 다른 서구 열강들에게 삥을 뜯겼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왜? 러시아 외교대사관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요.
러시아가 광산 달래요. 광산 줘야 돼요. 산을 달래요. 산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주게 되면 최혜국 대우조약이 발동되면서 다른 나라도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지도가 나와요. 지도를 보게 되면 미국이 광산, 금강, 그 다음에 러시아가 뭐 산을 가져갑니다. 다 뜯겨요.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아간파천이 행해졌다. 아간파천 시기 찾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아간파천이고요. 옮겼고 공사관으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삥을 뜯겼던 시기고요. 수탈을 당했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인데 독립협회는 판서로 잡을게요. 독립협회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노란색과 붉은색 키워드를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이 쓴 것들이 제시문 박스로 들어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나머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독립협회는 필립 제이슨, 서재필 아저씨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서재필 아저씨가 어디에 있던 아저씨냐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요. 이 아저씨가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도니 사상을 배워와요. 그리고 미국 이름이 누구냐? 필립 제이슨입니다. 개명도예요. 필립 제이슨으로. 그러면서 우리 서재필 아저씨, 필립 제이슨이 10년 만에 갑신정변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반성을 하겠죠. 왜 10년 전에 갑신정변이 실패했을까? 이 서재필 아저씨는 김옥균, 박영호와 함께 했던 아저씨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때 우리가 했던 개혁들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고 정말 나라를 위한 개혁인데 왜 실패했을까? 아, 민들이 함께 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때 왜 그런 좋은 개혁인데 민들이 함께 하지를 못했을까? 아, 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민들을 알게끔 해주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고 어떤 꼬라지인지, 또 지금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자. 그러면서 서재필 아저씨가 돌아와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계몽활동입니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뭘 만드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우리가 이런 지금 현실이고 이런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개혁이 어떤 의미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독립신문도 만들었지만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독립문이 있던 자리는 예전에 중국의 외교 사신이 오면은 맞이하는 문이었던 영문이 있었어요. 이걸 없애고 우리의 자주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근데 이거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때 1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내는 사람은 오토매틱, 자동으로 독립협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교재를 보게 되면 독립협회는 각계각층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만 내면 회원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하냐? 토크 콘서트를 해요. 강연회, 많은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왜? 그래야지 사람들을 깨우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깨우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고종 황제가 러시아 외교 대사관에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지금 아간파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어떻게 할까요? 깨어있는 지식인들, 독립협회 회원들, 오이소 고종 돌아오이소 고종 보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아간파천을 한 지 1년 만에 아위비백, 고종이 돌아올 황, 궁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오긴 뻘쭘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왔어요. 대한제국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황제예요, 황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황제 즉위식을 하고요. 우리는 대한제국이에요 라고 대한제국을 수립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로 광무라는 연호를 만듭니다. 자, 고종이 돌아왔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깨우치고 가장 큰 문제 고종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나갈까요? 자주국권, 우리나라의 국가 권리를 찾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10,000명의 백성이요,
1월 1일에 종을 치는 서울에서 종로 보신각종, 종각에서요. 집회를 엽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대박이에요. 황제, 이제 황제죠. 고종 황제. 고종 황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회를 엽니다. 그게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이때 뭘 외칠까요? 아간 파천 시기 때 가장 우리를 수탈했던 누구? 러시아. 이 러시아 칠러가 되면서 러시아가 뺏어갔던 이권을 다시 되찾고 저지시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만든 한러은행이 있어요. 은행 문 닫아라. 문 닫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보낸 고문 꺼집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부산에다가 저령도라는 섬을 조차 빌려요. 이거 돌려받습니다. 왜? 이때 서양 세력들은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황제가 아니에요. 민들이 이렇게 단합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수많은 외교 대사관으로 와 있던 여러 서양인들이 깜놀해요. 왜? 이들은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겪어봐서 알잖아요. 민들이 황제랑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가 먹었던 거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섬은 왜 달라고 했냐면 저령도는요. 여기는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원한 게 항상 얼지 않은 항구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중간에 가스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기름 없이. 그래서 그 거점으로 이 저령도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만민공동회의 활동으로 완벽하게 다 저지를 시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깨우치고 고종 돌아왔어요. 그리고 러시아 파란 눈 꺼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고 싶다.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만민공동회 활동에 감동을 받은 관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들도 함께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관리와 민들이 함께 모여서 관민공동회라는 집회를 크게 엽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거예요. 그리고 더 대박은 뭐냐? 이 관민공동회는요. 고종 황제가 이 집회를 승인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고종 황제도 독립협회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함께 하기로. 나의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게 바로 이 관민공동회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먼저 헌법에 의거해서 6가지 조항, 헌의 6조를 반포를 해요. 이 헌의 6조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대박입니다. 의회. 지금으로 치면 이게 국회예요. 국회를 만들자라는 운동입니다. 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거죠. 이스킹. 왕이 이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힘을 버려가면서까지 민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대박은 뭐냐면 이 의회 국회 이름이요. 당시에 중추원입니다.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해요. 중추원이라는 국회를 만드는데 대박은 여기 국회의원 수가 50명이에요. 총 50명 중에 절반이었던 25명은 기존의 관리들 중에서, 그리고 남은 절반 25명은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민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 꼰대들, 얄짤없는 아저씨들, 이런 신하들은 전하, 어제 나한테 고등어 팔던 애랑 어제 나한테 배추 팔던 애랑 어떻게 정치를 같이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반대를 해요. 많은 신하들이. 그러자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보수파 신하들이 루머를 퍼뜨려요. 악성 루머. 전하, 사실은 이 독립협회가 전하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공화정제, 대통령 제도죠. 전하, 황제 전하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로 가려고 합니다라는 루머를 퍼뜨립니다. 고종 황제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뭐? 나는 내가 가진 걸 포기하면서까지 같이 하기로 결정했는데 뭐? 나를 폐위시키고 지들끼리 뭔가 해보겠다고? 바로 해산을 시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게 독립협회예요.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만민공동의 이 내용이나 관민공동의 이 내용 또는 독립신문, 독립문, 사진자료 이런 게 제시문에 들어갑니다.
또는 서재필 설명이 나오고 밑줄을 꺼버려요. 다음 인물이 주도했던 단체 또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서재필이 주도하여 건립되었다. 정답.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정답.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정답.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찾으면 정답. 심하니까 뒤탈하게 이런 내용까지도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정답. 헌의 6조를 반포하였다. 정답.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였다. 중추원 간제를 반포하였다. 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요거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 독립협회는 독립신문 발간 읽은 사람들 감동받아서 독립협회 서재필이 주도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독립신문 이게 독립문 그리고 독립신문 독립문 강연회 토크 콘서트 그리고 만민공동회 개최 러시아 이권 침탈 저지 고문재정 철수 부산 저령도 조차 요구 철회 한러은행 폐쇄 그리고 넘어가서 자강개혁에 보시면은 관민공동회, 국민참정권운동,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헌의 6조 황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중추원 간제 반포 최초의 의회 설립운동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헌의 6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한대요.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 보세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중추원 간제 반포 내용의 절반은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폐위시킨다는 말에 본인을 따르는 친정부적인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입니다. 여기는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요. 대한제국은 또 고종 황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갑니다.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우리는 뭘 봤냐면 아감 파천 봤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독립협회 정신 차리고 돌아오셔 누구를? 고종 황제. 그리고 고종 황제가 돌아와서 황제가 됐지만 독립협회 함께 하려고 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모함에 빠지면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광무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단 광무개혁일까요? 기억나세요? 돌아왔을 때 약간 좀 민망하고 하니까 나 황제예요? 황제 즉위식을 하고 황제가 됐고 대한제국을 수립을 선포했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광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연호를 따서 이 시기를 광무개혁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고종 황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 봐라. 역시 다 필요 없다. 황제 힘이 강한 게 최고다. 나는 내가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뭐? 날 폐위시켜? 역시 내가 힘이 강한 게 최고지 라면서 들어가는 게 광무개혁입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은 핵심만 아시면 돼요. 뭡니까? 이제는 왕권 강화가 아니라 황제잖아요. 황제권 강화가 바로 광무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황제 몰빵입니다. 모든 권력을 본인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때 개혁의 컨셉이 뭐냐? 9번 신참의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옛구, 옛날 거를 근본으로. 옛날 거 똑같잖아요. 온건개합하겠던 개혁이랑 똑같죠. 옛날에 우리 사상, 제도, 정신을 그대로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만 한다. 신참,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라는 동도서기론의 컨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은 9번 컨셉의 정책을 하나 꼭 알아야 되고요. 신참 컨셉의 정책을 딱 하나 알면은 사실 문제는 다 풀립니다. 먼저 옛날 컨셉, 뭐?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라는 기구를 만들고 고종 황제가 본인이 원수가 돼요. 자, 대한제국 시기 때 군대가 엄청 많은데 이 군대를 총괄하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한 명으로 통일시킵니다. 그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자기가 다 통솔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부 설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육군, 공군, 해군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총사령관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죠. 근데 한 명인 거예요. 누가? 고종 황제입니다. 군사권 몰빵이에요. 9번 컨셉이고요. 신참 컨셉에 따라서 뭘 하냐면 양전사업, 땅의 양을 측정하는 양전사업을 해요. 제대로 땅을 측정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땅의 주인을 가리고 땅 문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측량 기사를 부릅니다. 정확하게 땅의 양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했던 정치 기구가 뭐냐면 양지아문입니다. 양지아문에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중에 이게 지게아문이라는 곳으로 통합이 돼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지게아문에서 양전사업 마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땅지, 땅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이게 지금의 땅 문서예요. 정확하게 땅을 측정했기 때문에 이걸 발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무개혁은 어떻게 되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올 스톱이 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광무개혁을 하기 전에 때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국 국제라는 거를 제정을 하고 이런 개혁들이 탁탁탁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고종 황제 사진이 나오거나 해서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곳이 있어요. 황구단 황궁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 딱 있고 다음 시기에 황제 즉위했던 시기에 다음 시기에 했던 개혁으로 오른 것은 광무개혁 찾으면 되죠.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또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9번 신참의 컨셉으로 개혁을 하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 지계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계 설명이. 다음과 같은 걸 발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개혁으로 오른 것은 이거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사료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PPT를 해서 잡아드릴게요. PPT로 갑니다. PPT로. 자, PPT로 가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한제국 연호 광무했었고 여기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9번 신참의 컨셉에 맞춰서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권 몰빵이 기본 컨셉이고요.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해요. 황구단 황궁우입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황제의 무관한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때 뭐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대등한 관계 내는 거 있는데 이건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요거는 좀 잡으셔야 돼요. 관도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데 이때 우리 장희민을 사랑했던 숙종 때부터 백두산 정계비 세우면서 계속 만주 지역의 영토 분쟁이 벌어졌잖아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 조선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범륜을 관도관리사로 파견했다라는 거. 이게 또 이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광무개혁이 아니라 이거 두 개는 각각 간도 문제와 독도 문제로 정답으로 잘 들어가요. 자, 독도는 우리 땅인 거 알죠? 그러면 우리 땅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광무개혁 시기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걸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완벽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원수부 설치. 모든 군대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위대나 뭐 지방에 이런 군대를 막 두고 군대 수도 엄청나게 키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경제 이런 거 뭐 있고 쭉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거네요. 근대적인 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양전사업. 아버지랑 헷갈리면 안 돼요. 흥성대원군 또 양전사업을 했지만 정말 땅의 양만 측량을 한 거고 아들이었던 고종은 광무개혁 때 땅 문서까지 발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신참, 새로운 서양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를 세웠다라는 거. 이런 회사요. 그리고 이런 시설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런 공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을 파견했다라는 거. 그리고 각종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냥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계가 뭐냐? 좋아요. 개혁은 뭐든 좋죠. 근데 황제권 강화가 모든 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 사료를 봐야 돼요. 보시면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대요. 대왕제는 육해군을 다 통솔한대요. 대왕제는 법률을 시행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 내용을 딱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에요? 황제권 몰빵이죠.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된 겁니다. 이게 대한국 국제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무개혁 내용 찾으면 되잖아요.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9번 신참 또는 원수부 설치 또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배울 내용 다 정리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스텝을 밟으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지 그 나라를 뺏기는 6년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